여야의 쟁점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만이 국민의 요구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날인 다음 달 14일 세 번째로 발의해둔 김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다는 방침인데요.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여권 내 틈새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오면 검토해 볼 수 있다. 특별감찰관 추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중 누구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또 했거든요. 자, 이걸 두고서 저희 이동학 씨 보고요. 네. 지금 그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는 이래요. 여당의 내용을 민주당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유도했다거나 이걸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 스스로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문제가 처음 일어났을 때 어찌 보면 꿀밤 한 대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지금은 이제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민심도 그러한 것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지역에서조차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탈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민심을 무겁게 받아안는 국민의힘 내부의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한동훈 대표로 대표되는 그러한 친한계 쪽일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대통령이 원내대표를 사실상 당대표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 속에서 지금 이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건데 결국 김 여사 방탄을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민심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이 마음을 선택할 거냐의 싸움이라고 보여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도대체 왜 당대표를 이 민심과 당심을 얻어서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의힘에서는 인정을 안 하냐 대통령도 인정 안 하냐 이러한 물음이 있는 것이고 그 싸우는 와중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군가와 협상을 하든 누군가와 어떤 대화를 하려면 정확하게 당대표가 맞지만 그 당대표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어도 단일화를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았는데 대구에서 한 발언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이 와도 그때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이 수룩 나더라도 국민들께서 그럼 너희들도 똑같지 않냐라고 반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제가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고 강력하게 싸울 수 있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장해찬 전 최고위원. 지금 친한계와 친윤계가 지금 새 대결로 이제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오늘 보수의 심장을 찾아서 한 발언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녹록치 않더라도 이 문제를 더 들쑤시고 부각시켜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야당에게 장작을 넣어주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 아니냐는 불만도 보수 진영 내부에서 존재를 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언급이 2.5배 이상 한동훈 대표가 더 많이 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기승전 김건희 여사, 기승전 대통령실 비판이 과연 우리가 여당 대표에게 기대한 것인가? 본인의 의견을 냈다면 또 야당과도 맞서 싸우면서 야당의 가짜뉴스나 탄핵 시도를 돌파하는 리더를 당원들이 원하는 것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총구는 언제나 용산을 향하고 있고 뒤로는 이재명 대표와 얼마 전 중앙일보 행사에서 만났는데 두 분 마주보면서 활짝 웃는 사진에서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진단 말이죠. 물론 사진 한 장이지만 때로는 사진 한 장이 여러 설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깐부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대통령 공격 많이 해주고 나보다 더 여당 분열 많이 해주니까 얼마나 이쁘고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니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만나는 정치인들이나 방송 패널들이 다 친한계가 돼서 한동훈 잘한다, 한동훈 잘한다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도구 삼아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일종의 이간계를 펼치고 있거든요. 저는 한 대표가 대통령에게 충분히 쓴소리 할 수 있고 고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정도라는 게 있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나머지는 좀 물밑에서 논의가 진행되도록 기다리면서 본인의 총구를
그 공격력을 야당을 향해서도 보여줘야지 이재명 대표와는 화기애애하고 메시지의 뭐 8할 이상이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이라면 여당이나 보수 진영 내부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관계에 지금 노란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관계로 시작된 게 아니죠.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죠. 근데 아까 한동훈 대표가 장작을 넣어주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조금 더 덧붙이면 김건희 여사가 숯불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휘발유예요. 장작 없어도 타요, 이거는. 그냥 타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한동훈 대표는 최소한 저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대통령 선거 때 내로남불하지 않기 위해서 정권을 창출한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게 강력한 이유였는데 지금 총체적인 내로남불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을 그냥 국민들 앞에 좀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거는 진실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의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저거를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방탄을 해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이거 지금 이미 약속했었지만 이거 뒤엎었잖아요. 그 어떤 사과도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내의 역할만 강조하겠다. 이것도 어떤 번복하는 어떤 메시지 이런 거 없이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만 군데 지금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죠. 제2부속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것만 공약을 어긴 게 아니고 지금 숱한 공약들을 다 어기고 있는데 그 자체들이 대부분 다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유리한 것만 얘기하지 말고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다 진단해가면서 제발 국민들 앞에 보시고 제대로 행동을 보여주셔라 이 말씀드립니다. 예, 특별감찰관 임명이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은 한동훈 대표도 지금 연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동학 전 최고 지금 지적한 대로 대선 공약들 지금 어기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근데 일단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아무 설명 없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았던 민주당에서 이걸 문제 제기하기에는 너무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임명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원내 전략으로 이 보수 진영의 수건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민주당이 지금 법을 어겨가면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교환하자. 뭐 정치적 용어로 바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받는 것이 정치의 기본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안은 민주당으로부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받는다는 보장 없이 그냥 우리가 특별감찰관 추천이라는 카드를 내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원내에서 협상을 하고 전략을 세워서 우리도 민주당으로부터 뭔가를 가져와야만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지지자나 시민단체들에게 할 말이 생긴다. 이거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아마 탈북자 단체나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국민의힘을 또 비판할지도 모르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한동훈 대표가 그냥 언론에다 대고 발표하기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상의라도 한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제가 지도부 해봤지만 당대표실과 원내대표실이 걸어서 한 20초 거리에 있어요. 들어가서 특별감찰관 진행하려고 하는데 원내대표 생각은 어떠냐 물어만 봤어도 예. 이게 이런 세대결이나 표대결 양상으로는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감장 가서 보여주기식 악수하고 다닐 게 아니라 바로 옆방에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서 좀 긴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가 표대결로 안 가도록 신경을 써야 돼요. 만약 이게 표대결이 가면 누가 이겨도 당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애초에 만날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글쎄요. 왜 이렇게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지 이런 모습들이 계속 누적되는 게 그 지적은 추 원내대표한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추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특별감찰관 추진을 한동훈 대표가 말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 원내대표로서 자신의 권한이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예. 주말 사이에 두 분이 진짜 독대 좋아하시잖아요. 추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하시든 뭘 하든 좀 이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론에 보도된 친한계 인사 발언 하나 볼까요? 예, 섣불리 특검 이슈에 뛰어들었다가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특검 대신 특감이라도 내놔야 한다. 이 발언이 눈에 띄더라고요.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이동학 최고위 네.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 우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서 그제인가요? 한동훈 대표 물러나라 이런 집회도 있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특검 대신 특감이라도 내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저는 들리는데 거기에 주목하셨군요. 그렇죠. 특감은 사실 특별감찰관은 이거는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결책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걸 했었다면 미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덕지덕지 붙어있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이 사례들, 잘못된 국정농단 사례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열 몇 개가 지금 쌓여 있지 않습니까? 관저 이 비리한 거부터 시작해서 명품백 받은 거 검찰이 그냥 무혐의 해주고 여러 가지 건들이 지금 겹겹이 걸려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와서 이걸 한다는 건 2년 반 동안 이미 있었던 것은 해결도 불가능할 뿐더러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야당이 뭐 추천해가지고 임명한다 하더라도 특별감찰관이 과연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수 있느냐? 향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주변을 탈탈 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수사권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또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것이 있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어찌됐건 의사 좀 통합을 하시라. 그리고 지금 2년 반 동안 잘못을 저질렀던 건 어쩔 수 없다 쳐요. 이거는 나중에 이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누가 들어와도 다시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감찰관을 하게 되면 적어도 남은 임기 동안만은 적어도 그걸 막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막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요. 저는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특별감찰관제 도입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친윤계 쪽이나 또 대통령실 반응을 보면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를 좀 못 믿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대통령과 만나기 직전에 성사시켰거든요. 대통령 발언 하나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민주당과 합을 맞추겠다고 해야지. 민주당과 합을 맞추겠다면 해야지. 내가 하지 말라 한다고 안 하겠느냐. 이 발언은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민주당과 합의해서 특검을 할 가능성은 없다. 일축하고 있어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근데 그런 얘기들이 왜 끊임없이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얼마 전 본인의 SNS에 한동훈 화이팅! 이렇게 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민주당의 노회한 정계인 박지원 의원이 한동훈 잘하고 있다. 더 열심히 대통령과 싸워야 된다 말하죠. 이재명 대표가 은근슬쩍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고 있고 제가 방송에서 만나는 민주당 패널마다 다 친한계예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지금처럼 어려운 국면에서 야당과 맹렬히 싸우면서 야당한테 욕을 먹어야 정상이지 야당한테 응원받고 야당한테 칭찬받고 야당한테 격려받는 게 과연 소수 여당 대표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냐라는 이 당내나 보수 전통 지지층의 불만이 지금 점점점 쌓여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뭐 여러 차례 제가 호언장담했지만 친한계에서는 절대 특검을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낮아지고 국민들의 회초리를 때리더라도 탄핵이라는 트라우마가 보수 진영한테는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특검이나 탄핵까지 가는 것은 일종의 레드라인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을 원하는 보수 지지층은 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친한계의 고민은 특감 정도에서 무마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대통령과 세게 붙자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와 회담 장면이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장면 사진들은 분위기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에 2차 여야 대표회담에서 두 분이 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깐부 같은 모습을 연출한다면 그게 한동훈 대표 입지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2차 회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작심을 하고 이재명 대표의 아픈 부분을 공개 발언이나 모두 발언에서 조금 후벼 팔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지층에게 저 야당 대표가 아니라 여당 대표입니다. 라는 점을 이제는 좀 인식시켜줘야 될 그런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아까 전에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여당 내의 자중질환이지 틈새를 벌리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냐면요. 2차 회동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2차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가령 금투세 폐지, 수용 이런 입장을 밝혀주면 친윤계가 더 자극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2차 회담이 열리면 이재명 대표가 여권의 틈새를 더 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지금 언론 보도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글쎄요. 친윤계는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그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만나기 위해서 지금 뭐 의제 없이 또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올라올 만한 이슈가 금투세 이슈는 당연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민생을 챙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출 또 적신호 켜졌고요. 지금 이미 성장률이 5배, 지금 5분의 1 토막 나버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5분의 1 토막이 나서 지금 굉장히 성장률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의대 증원으로 촉발돼서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난 상태고 이게 입시 대란까지도 지금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당연히 다룰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결국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것들 역시도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한 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야당의 어떤 여당의 어떤 이 사이를 벌리기 위한 야당의 공작이 이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상당 부분 국민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지금 가장 높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다뤄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주제 갖고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해야 된다는 것, 대외 활동 중단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그 3가지 중에 하나였잖아요. 어제 김건희 여사가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이 외교 의전에서 기본이 부부 동반입니다. 폴란드 대통령 부부가 국빈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 배우자가 나가지 않으면 상대국에 대한 결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대표와 면담일 때 이런 외교 무대에서의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공개 활동은 이미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자제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의사를 전한 이상 대통령의 말씀도 들었고 앞으로 김건희 여사의 다른 국내 활동이나 공개 활동이 자제되는지를 조금 지켜보면 될 문제이다. 그런데 마치 데드라인처럼 시한을 정해놓고 선언을 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백기투항하라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임기 남은 절반 동안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좀 상실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대통령의 말씀을 신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외교상에서의 어떤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 활동을 하더라도 봉사활동이나 이런 낮은 곳을 찾아가는 데 치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차분하게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상황이 이쯤 됐다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가 국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으니 내가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게 대통령 선거할 때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아내로서의 역할만 하겠다. 그러면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는 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기를 쓰고 지금 외교 현장까지 또 다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니 외교 현장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이 의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서는 명품샵 이런 데 들어갔다 나오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때는 외교하러 갔는데 부인들끼리 다 모이는 그런 일정에는 가지도 않고 혼자서 다른 곳에 가가지고 심장병 어린이 그 안고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결국 거짓말이 아니냐. 결국에는 스물스물 나오게 될 거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있는 것이고 나오면 나올수록 문제가 커져서 국정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 요거를 김건희 여사가 꼭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비판을 아무리 하더라도 심장병 어린이 도와준 것까지 저는 비판의 대상이 될 줄은 몰랐고요. 그 아이 김건희 여사 덕분에 한국에서 수술받고 건강해져서 돌아갔거든요.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좀 인간적인 선까지는 안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